이걸 이렇게 처음 지금 뭐라는 건가요? 많이 했거든. 막 한 10분을 막 했더니 발바닥이 따뜻해져. 아니 발바닥에 열 나갔네. 올해 61살의 순남님. 손발이 차고 시려서 늘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좀 빨개지잖아. 열 나갔고. 빨개지고 이런데 정말 열이 난 듯 손바닥이 빨갛습니다. 40대 초에 폐경되고 처음에는 열감, 막 열이 화끈거리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 얼굴 뜨겁고 어지러운 거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몸이 시리고 막 차갑고 춥고 이런 것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신어요. 왜냐면 발이 시려우니까. 근데 이게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옷장 안에 그득한 겨울용 덧벗은 여름에도 신고 있죠. 폐경 이후 생긴 증상이랍니다. 여름에 이 살갗이 밖으로 노출된 부분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목이 지금 좀 사실은 차갑고 시리거든요. 뭐 어느 때는 여기 스카프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20대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고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며 큰 고깃집까지 운영했습니다. 45살 이른 나이에 폐경이 찾아왔죠. 폐경에 대한 그런 것이 오히려 그냥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폐경한 지 지금 현재는 한 16년째인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는 막 이 목 쪽으로도 이렇게 막 너무 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남자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르겠다. 예,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이 차단 차고. 말은 자주 했었고. 차고 땀나고 이런 소리 자주 어떨 했잖아. 때는 또 열이 확 올라온다고 했었고. 그런 얘기는 자주 했는데 나는 그냥 무심으로 들었어요. 그냥 뭐 그런 사람이 그런가? 이상합니다. 갱년기가 찾아오고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근데 굉장히 뭐 어깨가 아프네, 막 어디가 막 아프네, 맨날 아프다는 소리는 아주 자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 힘드니까. 울컥해진 순남님. 갱년기 증상으로 온몸이 아픈데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게 더 짐을 주는 것 같고 그냥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뭐 이런 것이 더 그러니까 병원도 혼자 많이 다녔죠 계속. 갱년기는 질환이다. 갱년기는 실제로 질환 코드가 있습니다. 여성분은 N95.1 코드까지 잡혀 있습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두 개의 난소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모든 신체 조직과 기관에 관여합니다. 특히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장을 보호하죠. 뿐만 아니라 칼슘을 조절해 골다공증까지 예방합니다.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은 중요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난소에서 거의 뭐 95% 이상 분비가 되니까 폐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경이 되면 난소의 기능이 쇠퇴돼서 갑자기 여성 호르몬 분비가 없어져 버려요. 갱년기 증상은 전신에서 나타나는데요. 얼굴과 목에 갑자기 열감이 생기는 안면 홍조가 대표적이죠. 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복부 비만이 나타납니다. 뇌에도 영향을 줘 우울감과 불면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감정 기복까지 심해지죠.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폐경과 갱년기는 의학적으로 다른데요. 월경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폐경. 폐경 전과 후를 모두 합친 기간을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년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폐경 전후로 해서 짧으면 1, 2년 또는 뭐 2, 3년 가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후에도 또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도 나타나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세요.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 때만 국한된 건 아니고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지를 하고 상담을 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알 수 있는 쿠퍼만 지수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15점 이상이면 심한 갱년기인데요. 순나님은 무려 48점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한 순남님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혈액 검사, 혈중 콜레스테롤은 물론 여성 호르몬과 폐경 호르몬을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골밀도 검사.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 칼슘 조절이 안 돼 골다공증이 생기죠. 허리 요추골은 물론 대퇴부 고관절까지 골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변동원 교수는 내분비 대사 분야 명의십니다. 좀 멋지시네. 아이고 스카프 와가지고 그냥 스카프 잘 형 어울려. 추워가지고 했어요. 예. 폐경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네, 한 요즘도 폐경 증상이 있어요? 이제 영양분 다 빠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추운가. 다른 분들은 보통 열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추워져 버렸어요. 밤에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어지러운 건지 또 맞아요. 어지럽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가슴 뭔가 두근거리고 예, 뭔가 쫓기는 불안하고, 예, 예. 불안하고. 그게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45살에 폐경이 되고 갱년기 증상이 심한 순남님. 여성 호르몬은 이제 워낙 부족하셔가지고 네. 거의 잘 측정이 안 돼가지고서 거의 10 미만인 걸로 나와서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호르몬 부족한 것이 굉장히 아주 영향을 미쳤다. 여성 호르몬은 30 이상이 정상, 순남님은 10 이하로 낮았고 반면 폐경 호르몬은 40 이하가 정상인데 69로 높았습니다. 폐경을 기준으로 여성 호르몬은 줄고 반대로 폐경 호르몬은 높아집니다. 이 목 쪽으로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당기고 뭐 이렇게 돌리려고 해도 불편하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이 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뭐가 네. 모래가 껴가지고 이렇게 뻑뻑뻑하고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대개 50세 전후에 폐경이 오는데 네. 45세 미만에 이제 폐경 오는 거를 조기 폐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성 호르몬이 뼈 녹아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뼈들이 많이 녹아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네. 데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골밀도는 T점수로 표시하는데요.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순남님의 경우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요추골 4곳 모두 골감소증 상태. 대퇴부 고관절도 마이너스 1.8, 골감소증으로 나타났죠. 골감소증 상태.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 순남님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뼈의 골밀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해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10년 되면 우리 몸의 뼈가 완전히 새 걸로 바뀝니다. 10년 주기로.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면은 지금 6번 뼈가, 새로운 뼈가 지금 생성된 겁니다. 항상 낡은 뼈를 조금 긁어내고 새 뼈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뼈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파골세포 수를 어느 정도 억제시켜 놨던 건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파골세포들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급작스럽게 그때 뼈들이 많이 훅 녹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 5년 또는 10년 내에 뼈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폐경은 누구나 겪지만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딱 나고 나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용숙, 명숙 자매.
목 뒤로 막 땀이 막. 둘 다 폐경을 했지만 동생 명숙님의 갱년기 증상이 훨씬 심합니다. 열이 올라 손 선풍기는 필수품이죠. 언니 용숙님이 얼굴을 만져보는데요. 육안으로도 얼굴이 좀 붉어 보이십니다. 오, 열이 있어. 갱년기로 지금 5, 6년째 고생하고 있는 안명숙입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자주 낼수록 계속 나고 옷이 막 다 젖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면 땀 냄새 나지 창피할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진짜 지금도 열이 오르거든요, 저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손에는 땀이 흥건합니다. 지금 열 올라요. 네, 선풍기 돌리고 싶다. 더워. 열감과 땀은 가장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입니다. 머리에 좀 땀이 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머리 밑으로 이렇게 땀이 흘러내려요. 비슷한 시기에 폐경이 된 두 자매. 오늘 고혈압약 타왔어? 응, 혈압약 바꿨어. 왜? 성분이 바뀐 걸로. 난 고혈증 피검사하고 왔어. 그 후 언니는 고혈압, 동생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동생 명숙님이 옷을 갖고 나왔는데요. 사이즈가 다른 바지 두 벌.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사기죠. 바지가 사이즈가 얼마나 옆에 만지는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 손가락 마디 하는 거? 특히 뱃살이 찌면서 허리 사이즈가 26에서 29로 늘었다네요. 48. 그 정도에 충분히 입었지. 근데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 채워지지도 않아.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뭐 나이에 갱년기 살이 이렇게 득지득지 붙어갖고. 40대까지 날씬했던 명숙님. 폐경 이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네요. 42kg, 3kg. 근데 최근에 제가 61kg를 찍었거든요. 갱년기 증상 중에서 여성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배가 나온다 그러죠. 왜 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뱃살이 찌는 이유 따로 있나요? 여성 호르몬 만드는 기관이 난소 외에 그다음에 부신, 그다음에 지방세포라고 그랬죠. 폐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 한 90% 이상 생성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중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필사적으로 여성 호르몬 만들려고 해요. 부신은 뭐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클 수는 없고 지방세포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대신하려고 지방세포를 막 활성화돼서 커지는 거예요.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 바로 복부입니다. 지방세포가 제일 많은 곳은 배죠. 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와서 체형이 변해요. 안 되죠. 암만 분비해도 뭐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잘해야 한 10% 정도밖에 보충이 안 됩니다. 동생 명숙님의 갱년기 증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 안과 진료도 받고 있죠. 12시 반에 깨도 1시에 깨도 그 날을 꼬박 세고 출근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눈이 실핏줄이 터지고 막 눈이 건조하니까 눈 아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거리고 막 그랬어요. 열이 오르고 땀이 나서 잠에서 깨고 맙니다.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하죠. 갱년기는 쉬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온 세월이 지금 거의 6년, 7년씩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언제 끝을 날려나 누구 10년 했다는데 저도 진짜 10년을 채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나만 깝깝한 거예요. 이게 고질병 같아요. 땀나. 반면 언니 용숙님은 갱년기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열감이 살짝 있는 정도죠. 폐경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등 쪽에서 약간 미열이 막 난다고 해야 되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짜증나는 거와 하가 부끈부끈 올라와서 금방 쑥 내리고 우리 동생을 보면서 아 우리 동생이 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우리 동생하고 비교하면 제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갱년기 증상 정도를 알아보는 쿠퍼만 지수 역시 언니는 11점, 동생은 32점으로 차이가 큽니다. 갱년기 증상이 없으면 더 건강한 걸까요?
들어가셔서 우리 소독까지 다 탈의하시고 함께 병원을 찾은 명숙님과 언니 용숙님. 호르몬과 지질 검사를 위한 혈액 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명숙, 용숙 자매가 진료실로 들어섭니다. 네. 앉으세요. 안명숙님. 저희는 딸이 4명인데요. 저만 갱년기를 이렇게 심하게 겪어요. 언니들은 그렇게 심하게 겪진 않은 것 같아요. 다 좀 달라요. 다 형제들이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생긴 것도 다르지만 성격들도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참 희한하죠? 네. 꼼꼼한 문진이 진행되고 티셔츠가 젖어서 밤에 잠을 몇 번씩 일어나서 티를 바꿔 아이고. 입고 자고 그런 거는 없고요. 땀이 나고 그럴 때는 등에서 네, 등에서 땀이 나고.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언니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시네요. 네? 와, 반전이네요. 동생 명수님이 언니보다 결과가 더 좋답니다. 먼저 여성 호르몬 수치. 동생 명숙님은 25. 그에 비해 언니는 10 정도로 낮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도 동생 명숙님은 허리 요추골과 대퇴부 고관절까지 모두 정상인 반면 언니 용숙님은 요추골과 고관절 모두 골 감소증 상태. 갱년기 증상 정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동생 명숙님은 폐경후 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용숙님 언니는 폐경후 증상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언니분은. 근데 골 감소증 상태시고 폐경후 증상이 없어도 뼈는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거기서 통해서 알았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작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뼈 건강이 급작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근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네요. 227. 대개 한 200 미만 정도 돼야 되는데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용숙님. 순남님 역시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죠. 명숙님은 이미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또 지질대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들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갱년기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먹으려고 안 했어요. 이제 왜냐면 유방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호르몬 치료했더니 유방암 발생이 증가된다고 발표가 났어요. WHI 그 연구 결과 나오고 나서는 골다공증 또 폐경후 증상 관리하셨던 의사분들이 전세적으로 사실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됐죠. 폐경 후 10년 이내 호르몬 보충요법을 한 경우 오히려 암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 후 빨리 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했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또 뼈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지질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호르몬 치료하니까 더 유방암이 늘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이라든지 또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높여주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그러면 암만 폐경후 증상이 심하거나 또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돼도 치료하면 안 됩니다.